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빌팡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7년식 링컨 컨티넨탈 차량을 리뷰하겠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은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뭐 아메리칸 럭셔리 이런 수식어가 붙죠. 과거에 존 F 케네디,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유명인들이 탔었고 각국 정상들 의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도 모델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등급이 리저브 그리고 프레지덴셜 등급이 나왔고 가격은 8,250만원, 8,940만원 가까이 이렇게 두 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리저브 모델로 V6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393마력 그리고 55.3토크. 엄청나죠. 차체도 굉장히 크고 출력도 좋고 옵션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정말 괜찮은 차였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8천만원대였지만 지금 이 녀석의 중고 시세는 반값 정도 됩니다. 4천 초중반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가성비 차량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신차 출고 때는 최고급 럭셔리. 근데 그때도 가격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급의 차량들이 5 시리즈라든지 뭐 E클래스 이런 차량들과 가격이 좀 비슷하죠. E클래스 정도면은 얘랑 가격대가 비슷한데 조금 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럭셔리한 느낌이 나고 많은 분들이 봐도 E클래스보다는 얘가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서 많이 안 보이고 조금 더 차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주행 질감은 좀 다르지만 미국 스타일의 어떠한 투박한 주행이 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얘는 미국 차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또 안정적이고 괜찮은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과 옵션이 정말 괜찮은데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외관을 볼게요. 먼저 뒤쪽을 볼게요. 이 테일램프가 예전에 과거 구형 그랜저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갖고 처음 출시될 때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멀리서 보면은 이제 뒤쪽이 굉장히 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낮게 깔린 이 모습 그리고 이거를 수평으로 잡은 이 디자인 굉장히 저는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봐도 흐르듯이 뒤가 내려가요. 대형 세단이지만 유려하게 라인이 흐르면서 트렁크 공간이 내려갑니다. 트렁크가 높지 않고 이렇게 낮으니까 편하네요. 열고 닫기도. 전동 트렁크가 돼 있고 이렇게 발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 외관이 훌륭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요소로 희소성을 꼽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길에서 많이 안 보이니까 가끔 보니까 와 멋지다 할 수 있죠. 너무 자주 보는 차들 E클래스, 5시리즈 이런 차들은 이제는 와 멋지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맨날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좀 퇴색되는데 얘는 거의 없어요. 전국에 지금 이 중고 매물도 한 10대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판매도 안 됐고 길거리에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디자인이 낯설죠. 생소한 거예요. 낯이 익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쁘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죠. 못 보던 거니까 멋있네, 근사하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제 출고 시 순정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피제로는 약간 스포츠성 타이어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꼈다는 건 이 차는 스포츠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를 넣었던 것 같아요. 대형 세단인데 달리기도 잘한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손잡이, 이제 가장 특이한 부분인데 디자인에서 손잡이가 창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위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윈도우 창문의 크롬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만듦새라고 보여지죠. 실질적으로 옆에서 본다고 하면은 손잡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추후에 고장났을 때 또 비용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 본 거죠. 다른 차에는 보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선하고요. 열고 닫기도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펜다와 문짝을 이어지는 크롬 라인으로 컨티넨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밑에 크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인트 위아래 크롬,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고급 세단은 특히 미국 차들은 크롬을 예전부터 많이 썼거든요. 얘도 미국 럭셔리답게 크롬을 군데군데 써서 고급감을 강조했고 그리고 라지에이터 그릴도 크롬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메탈, 실버의 메탈 재질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일 거예요. 메탈 느낌이 나는 색깔로 하고 크롬은 아닙니다. 반짝이진 않고 밑에 쪽 반짝이고요. 링컨 마크 반짝이고 테두리 크롬으로 전형적인 고급 세단의 마감이죠. LED 헤드라이트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가마가 전구 5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밤에 봤을 때 이 라인은 상당히 괜찮은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테일램프처럼 면발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금 옛날 틱한 디자인이라서, 요거는 면발광이었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래도 좀 클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가장 이쁜 모습이 이쪽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링컨 컨티넨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옆에서 봤을 때, 네, 특히 뒤에 뒤에 루프 C필러 떨어지는 요 라인, 그리고 요게 뒤 휀다와 트렁크 만나는 요 라인, 저는 요게 가장 링컨 컨티넨탈의 익스테리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실내에 타봤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역시 LED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가 좀 이쁘네요. 일단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은 조금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계기판이 좀 작습니다. 요 가로 세로의 어떠한 이제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잘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폰트라든지 글씨 색깔, 폰트는 괜찮은데 저 글씨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누리끼끼한 저 글씨 색깔이 이렇게 눈에 썩 들어오지 않고, 디자인 자체가 보시는 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여러가지 장단점 중에 계기판은 좀 단점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인텔리전트 AWD, 그러니까 상시 4륜의 이제 구동 배분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 가운데는 속도 계기판, 그리고 요거는 이제 RPM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가 나오고요. 요거는 물론 디스플레이 조작을 통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쪽에 이제 보통 우리가 방향 지시등을 놓는 곳에 레인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유지 장치죠.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차의 모양이 없어서 저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30km 이하에서도 이제 제동까지 3초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반자율주행 기능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라이트와 트렁크 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문 열고 닫음, 문 열고 닫음, 이제 사이드 미러 조절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들과 같고, 이게 좀 압권인데, 시트를 관장하는 요 부분, 이게 지금 보통 차들은 이제 엉덩이 부분, 등받이 부분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벤츠에는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헤드레스트도 조절이 되는데, 얘는 가운데가 2개로 나눠져. 이런 건 처음 봐요. 가운데가 2개로 나눠져 갖고 이게 각각 다른 기능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얘는 시트만 하나 따로 찍어도 분량이 나올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특화됐고, 정말 어떤 차에서도 볼 수 없는 시트를 보여주는데, 무려 30가지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마사지 기능까지 되는 정말 최고의 시트입니다. 저는 이 시트 만족감이 정말 좋았어요. 그 도어 트림에 일단은 요 시트 부분, 이 부분이 우드로 마감이 돼 있고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또 특이한 거 하나, 얘는 문을 여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한참 찾았는데 없죠. 문을 여는 도어 트림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시나요? 버튼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면 열려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살짝 끝으로 와서 자동으로 닫히는, 고급차에만 있는 이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선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하차감이 좋은 거죠. 이제 밖에서 보는 하차감이 아니라 이제 동승자한테 이제 느껴진 하차감. 전 좌석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문 어떻게 열지? 어떻게 열려? 근데 그때 거기 버튼 한번 누르면 돼요. 했을 때 이거 최고죠. 오, 역시 반응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센터 패시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터치되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얘도 이제 계기판이랑 같은 이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미러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되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가 있죠.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 기능이 굉장히 이제
괜찮은데 이제 파크 어시스트라고 하죠. 보통은 평행 주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가로 주차, 세로 주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 시에 주차했던 차를 나가는 기능까지 신경을 좀 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 센터페시아 쪽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화면이 요즘은 두 개로 나와요. 이번에 아우디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현대 그랜저도 여기에 액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불편해요. 일단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장 나면은 이젠 답이 없죠. 다 갈아야 되니까. 패널이 터치 패널 고장 나면은, 핸드폰도 액정이 고장 나면 비싼 것처럼 고장 나면은 조금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버튼 하나 빠지면 이것만 갈면 되고, 요거 빠지면 요것만 갈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인 물리적 버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 핸들 열선 껐다 켰다 자주 하는 거, 열선 자주 하는 거, 이게 화면으로 있어버리면은 정말 불편해요. 운전하면서 계속 그걸 봐야 되고 또 그걸 찾아야 되고, 가끔 이제 미국 차가 여기서 이제 되는 게 있잖아요. 익스플로러도 그렇죠. 이제 링컨 계열도 이쪽에서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소니랑 같이 나온 합작했던 그 연식의 차량들은 이제 물리적인 버튼과 터치의 반반 이렇게 있었는데, 불편하게 터치로만 화면에만 다 몰아서 나온 차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불편해요. 이런 거 볼륨 조절은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언제 터치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10단계를 볼륨 올릴 걸 터치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눌러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구성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나는 물리적인 버튼. 저는 이거 진짜 100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이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컵홀더. 특히 또 괜찮은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을 놓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놓기에 좋기 때문에 저처럼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 사람 쓰기에 좋고, 좀 큰 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이쪽이 실용성이 좋은 게 저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364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기가 좀 어려웠나봐요. 센터 패널이 지나가겠죠, 하단에. 그리고 특이한 게 기어 노브가 없죠. 기어봉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어봉이 없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쪽에 버튼식 다이얼이 있습니다. PRNDS, S는 스포츠 모드고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버튼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극단적으로 보통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죠, 대부분 분들이. 근데 운전할 때 핸드폰을 쥐고 왼손으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누르기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어봉을 잡고 핸드폰을 잡고는 좀 어려워요. 이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버튼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벤츠를 탈 때 핸드기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적응되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이쪽에 있는 핸드기어가. 근데 얘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했으면 낯설음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지만 계속 써본다고 하면 이거 편할 것 같아요. 단지 조금 불편한 거는 손이 안 닿아요. 제 팔이 좀 짧아서 그런지 이게 안 닿아요. 이게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 비상등 버튼은 이렇게 가까운 데나 핸들에다가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벨 울티마라고 적혀있죠. 레벨4에 이제 울티마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퀀텀 로직 서라운드 음향 기술이라는 게 들어갔대요. 그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마치 콘서트 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4의 사운드는 링컨에다가 10년 정도까지는 링컨에만 납품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하니까, 다른 차에서는 뭐 들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계약 파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좋은 음향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지쳤어. 시트 편입니다. 이 차량은 전용기, 그러니까 비행기 1등석에서 영감을 받은 또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스코틀랜드의 브릿지 오브 위어사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쓰는 특별하게 제작된 최고급 딥소프트 가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착자감이라든지 감촉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특이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이 있죠. 시트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는 부분이 등받이 쪽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사지 기능이죠.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까지 있는 마사지 기능, 이거 써보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마사지 버튼을 누르고 이제 뭐 등받이 또는 엉덩이 쪽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30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거가 각각 따로, 요거를 빼면은 이제 어깨 쪽, 요거는 전체적인 등반지, 그리고 요거는 헤드레스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허벅지 부분이 있어요. 이쪽 허벅지 좌우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게 따로따로 이건 이제 허벅지 부분이 닿는 곳이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깨 쪽만 따로, 그러니까 이것만 움직인 거예요. 밑에 등받이는 전체적인 건 가만히 있고, 그럼 밑에도 가능하죠. 네, 이건 전체적인 거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 요추를, 이거를 조여주는 게 있어요.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요거를 이게 어떻게 만지냐면은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요거를 따로따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 작은 부분, 어깨 부분 말고 요 허리 부분만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정말 스포츠카를 탄 것 같고,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조금 안락하게 또 세단을 타는 느낌이 나고, 이 시트 부분은 정말 최고. 네, 링컨 컨티넨탈 차량은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딱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도 굉장히 넓고 안락해요. 국산차로 따지면은 제네시스 정도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느낌도 약 제네시스 정도의 크기를 운전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포지션이 딱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중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운전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는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제가 쳐다보는 이 앞쪽 시야에 대한 개방감, 그다음에 파노라마 루프에서 오는 개방감, 그리고 이제 넓이, 앞좌석을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앞에서 좀 키가 큰 사람이 탔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넘치고, 일단은 뒤에서 앉았을 때도 이제 운전석은 보통 차들은 앞에는 옵션이 좋아요. 근데 뒤에는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역시나 뒷좌석도 버튼이 많이 있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게끔 썬루프라든지 오디오, 그리고 뭐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암레스트에서 제어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또 만족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총평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급진 대형 세단이 필요하신 분들께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요, 안정감도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에 이제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옵션 좋고 기능 좋고 많고요. 그리고 차 주행감 좋고 정숙하고 잘 나가고, 393마력입니다. 공차 중량은 2톤이 넘지만 마력이랑 토크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드라이빙 괜찮고요. 그리고 독일차가 너무 흔해서 싫으신 분들, 좀 뭔가 좀 특별한 차 없나? 가성비 좋은 차 없나?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신차 가격은 8천만 원이 넘지만 역시나 우리에겐 중고차가 있잖아요. 이런 새거 같은 중고차도 정말 새거 같아요. AS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품질, 이제 관리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신품급의 중고차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갖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좋은 차량으로 리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 차 살 수 있는데요? 예스카로 모시겠습니다. 예스카.